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고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통계 지표인 변동계수, 즉 CV를 활용하여 재고를 어떻게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고 관리를 할 때 많은 기업이 평균 출고량만 보고 재고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이 한 달에 평균 100개 출고된다면 이 품목은 월 100개 정도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평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품목은 매일 비슷하게 출고되지만 어떤 품목은 평소에는 거의 출고되지 않다가 특정일에 갑자기 대량으로 출고됩니다. 이 두 품목의 평균이 같더라도 재고 관리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이 차이를 설명해주는 지표가 변동계수입니다. 변동계수는 평균 대비 수요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평균이 높은 품목이라도 출고가 안정적이면 관리가 쉽고, 평균이 낮은 품목이라도 출고 편차가 크면 품절이나 과잉 재고 위험이 커집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재고 관리에 사용되는 기본 통계 기법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변동계수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살펴보고 변동계수가 낮은 품목과 높은 품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출고 데이터를 가지고 품목별 변동계수를 계산하고 어떤 품목은 안정형인지 어떤 품목은 고변동형인지 실습 형태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재고 관리는 평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변동계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품목별로 안전재고, 재발주점, 발주 방식, 조달 전략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 조선, 출판물, 유통업처럼 품목수가 많고 수요 변동이 큰 업종에서는 변동계수 분석이 매우 유용합니다. 모든 품목을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면 재고가 쌓이는 품목과 품절되는 품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품목별 수요 특성을 먼저 구분하고 그 특성에 맞는 재고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변동계수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재고관리 정책을 바꾸는 실무 지표라는 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재고관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계적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고관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은 적정재고, 경제적 발주량, 재발주점, 안전재고입니다. 먼저 적정재고입니다. 적정재고는 평균 출고량에 리드타임을 곱한 수량의 안전재고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주문한 뒤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수량의 예기치 못한 변동에 대비하는 여유분을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10개가 출고되고 리드타임이 5일이라면 기본적으로 5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항상 10개씩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재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발주량, EOQ입니다. 경제적 발주량은 발주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개념입니다. 너무 자주 주문하면 발주 비용이 증가하고 너무 많이 주문하면 창고비, 자금 비용, 감가, 폐기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량, 발주 비용, 재고 유지 비용, 단가를 활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주문량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재발주점입니다. 재발주점은 언제 다시 주문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공식은 평균 소요량의 리드타임을 곱하고 안전재고를 더한 값입니다. 재고가 이 수준까지 내려오면 주문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발주점이 단순히 평균 수요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리드타임과 안전재고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안전재고입니다. 안전재고는 수요 변동과 공급 지연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재고는 서비스 수준, 표준 편차, 리드타임의 제곱근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서비스 수준은 품절을 어느 정도까지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입니다. 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재고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는 모든 품목에 같은 서비스 수준과 같은 안전계수를 적용해도 되는가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안정적인 품목은 낮은 안전재고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수요가 불규칙한 품목은 단순한 공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재고 계산식은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적용할 때는 품목별 변동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지표가 변동계수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보는 것보다
평균 대비 표준 편차의 크기를 보는 변동계수를 활용하면 품목 간 수요 변동성을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재고관리의 출발점은 평균 수요를 아는 것이지만 재고관리의 정교함은 변동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서비스 수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고관리에서 서비스 수준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확률 또는 품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수준 95%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요 발생 시 95%는 재고로 대응하고 5% 정도는 품절 가능성을 감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모든 품목에 똑같이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계수가 매우 큰 품목, 즉 G- 품목의 단품 기준으로 95% 서비스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전재고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출고되지 않다가 특정일에만 대량 출고되는 품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품목에 95% 서비스 수준을 적용하면 과거의 큰 출고량까지 모두 대비하려고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재고를 많이 쌓게 됩니다. 그 결과 재고 자산이 증가하고 보관비가 늘어나며 장기 재고나 구형화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품목 특성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적용 범위를 다르게 가져갑니다. 어등급이면서 수요가 안정적인 X- 품목은 단품 레벨에서 95%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품목은 매출 기여도가 높고 수요 예측도 상대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높은 서비스 수준을 적용해도 재고 부담이 과도하지 않습니다. 반면 G- 품목처럼 변동성이 큰 품목은 단품 레벨에서 95%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패밀리나 라인업 전체의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개별 품목의 서비스 수준은 8,090%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프로젝트 수요나 수주 정보를 활용해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즉 서비스 수준은 단순히 높을수록 좋은 지표가 아닙니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품절 위험은 줄어들지만 재고 비용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서비스 수준을 낮추면 재고 비용은 줄어들지만 품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품목의 중요도, 수요 변동성, 리드타임, 품절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 수준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품목을 반드시 단품 기준으로 95%까지 맞춰야 하는가? 그리고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재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변동계수를 활용한 품목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변동계수, 즉 Coefficient of Variation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CV는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입니다. 엑셀에서는 표준 편차를 stdv, p 함수로 계산하고 평균은 average 함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계수는 stdv, p 범위 나누기 average 범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평균과 표준 편차만 보지 않고 변동계수를 따로 계산할까요? 이유는 품목마다 평균 출고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품목은 평균 출고량이 1000개이고 표준 편차가 100개라고 하겠습니다. B품목은 평균 출고량이 10개이고 표준 편차가 10개라고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만 보면 어품목의 변동이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평균 대비로 보면 어품목은 10% 정도 흔들리는 것이고 B품목은 평균만큼 흔들리는 것입니다. 실제 관리 위험은 B품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계수는 품목 간 수요 변동성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평균이 다른 품목들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CV가 0.3 미만이면 수요가 거의 일정한 안정형 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품목은 예측 정확도가 높고 안전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X- 품목에 해당합니다. CV가 0.3 이상 0.9 이하이면 일반적인 변동성을 가진 품목입니다. 트렌드, 계절성, 간헐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Y- 품목으로 보고 별도의 보충 기준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CV가 0.9 이상이면 불규칙성이 높은 G- 품목입니다. 예측이 어렵고 안전재고가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CV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정규분포를 가정한 일반적인 안전재고 계산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일에만 대량 출고되는 품목은
평균과 표준편차 기반 계산이 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위수 방식, 이상치 분리, 간헐 수요 예측, 시나리오 기반 안전재고와 같은 대안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동계수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변동계수가 높거나 수요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재고 접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분위수 기반 안전재고입니다. 일반적인 안전재고 계산은 평균, 표준편차, 집값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수요가 어느 정도 정규 분포에 가깝다는 가정이 있을 때 적합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고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도가 크거나 첨도가 큰 품목은 특정 방향으로 치우쳐 있거나 일부 극단값이 전체 계산을 크게 흔듭니다. 이럴 때는 95번째 분위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수준을 95%로 설정한다면 과거 수요 데이터에서 95번째 분위수 수요를 찾고 여기서 평균 수요를 뺀 값을 안전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외도나 첨도가 큰 SKU에 매우 적합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이상치 분리 후 2단 구조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품목은 평소 수요 구간과 폭발 수요 구간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하루 5개 이하로 출고되다가 특정 행사나 프로젝트 시점에 100개 이상 출고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품목을 하나의 평균과 하나의 표준 편차로 계산하면 정상 수요와 이벤트 수요가 뒤섞여 버립니다. 따라서 정상 수요 구간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관리하고 스파이크 구간은 별도의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안전 재고와 이벤트 대응 재고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과잉 재고를 줄이고 이벤트 발생 시에는 별도의 계획 재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크라스턴, SBA, TSB 모델과 같은 간헐 수요 예측 기법입니다. 간헐 수요란 매일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수요가 없다가 특정 시점에 출고가 발생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이동평균이나 홀트-윈터즈 방식은 이런 간헐 수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크라스턴 계열 모델은 수요 발생 간격과 수요 크기를 나누어 예측하기 때문에 간헐적인 출고 패턴에 더 적합합니다. 출판물, 학습지, 특수부품, 프로젝트성 자재처럼 집중 출고형 SKU는 이런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변동성이 큰 품목일수록 일반 공식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수요 패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변동계수가 높은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접근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안은 시간 단위의 집계, 즉 애그러게이션입니다. 일별 데이터로 보면 수요가 매우 불안정해 보이는 품목도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묶으면 패턴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이 월요일에는 0개, 화요일에는 0개, 수요일에는 30개, 목요일에는 0개, 금요일에는 0개 출고된다면 일별 기준으로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매주 약 30개씩 출고되는 안정적인 품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별 데이터의 첨도와 외도가 과도하게 높을 때는 분석 단위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단위를 조정하면 분포가 안정화되고 예측 정확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안전재고 설정도 더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대안은 시나리오 기반 안전재고입니다. 특정 스파이크 패턴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통계 계산보다 규칙 기반 접근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주차에 전체 수요의 80%가 출고된다거나 월말에 전체 수요의 30%가 집중된다는 패턴이 있다면 이 패턴을 반영하여 안전재고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품목은 과거 평균과 표준 편차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운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말 집중 출고가 반복되는 품목이라면 월초와 월말의 재고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특정 프로모션, 계절 행사, 납품 일정, 프로젝트 일정이 영향을 주는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 기반 안전재고의 장점은 현장의 운영 지식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고 데이터만 보면 갑작스러운 이상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기적인 고객 주문, 학교 개학, 명절, 정기보수, 프로젝트 납품 등 명확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계수가 높은 품목은 단순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왜 변동계수가 높은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수요 자체가 불규칙한 것인지, 특정 이벤트가 반복되는 것인지, 데이터 집계 단위가 너무 세밀한 것인지, 아니면 이상치가 섞인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변동계수를 고려한 안전재고 접근은 계산식 선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운영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안정적이면 일반적인 안전재고 공식을 적용하고, 데이터가 불안정하면 분위수, 이상치 분리 간헐수요 모델 시간 집계, 시나리오 기반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CV가 10을 초과하는 매우 불규칙한 품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CV가 10을 넘는다는 것은 평균 대비 표준 편차가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품목은 일반적인 정규분포 기반 안전재고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리드타임 수요의 95% 분위수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정규분포나 집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과거 데이터에서 리드타임 동안 발생한 수요를 직접 계산하고 그중 95% 지점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리드타임이 7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부터 7일까지의 수요 합계, 2일부터 8일까지의 수요 합계, 3일부터 9일까지의 수요 합계처럼 7일 단위의 롤링 수요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 데이터에서 실제 리드타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요 샘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 리드타임 수요 샘플들을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정렬합니다. 그리고 95번째 분위수 값을 찾습니다. 이 값은 과거 패턴을 기준으로 볼 때 95% 정도의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수요 수준입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평균 리드타임 수요를 구하고 95% 분위값을 구한 뒤 95% 분위값에서 평균 리드타임 수요를 뺍니다. 이 차이가 안전재고가 됩니다. 그리고 재발주점은 평균 리드타임 수요와 안전재고를 합한 값, 즉 95% 분위수 수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실제 발생한 패턴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극단값이 있어도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 95% 분위값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한 번 발생한 매우 큰 이벤트를 앞으로도 계속 대비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이벤트가 반복 가능성이 낮은 일회성 수요라면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95% 분위 방식은 매우 유용하지만 데이터 해석과 현장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CV가 매우 큰 품목은 계산식보다 수요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CV가 매우 큰 간헐수요 품목을 포화송 분포나 음이항 분포로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간헐수요 품목은 대부분의 기간에는 수요가 0이거나 매우 작고 가끔씩 1개, 5개, 10개처럼 출고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품목은 일반적인 평균과 표준 편차 방식으로 관리하면 안전재고가 과도하거나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포화송 분포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하는지를 다룰 때 사용하는 분포입니다. 재고 관리에서는 하루 수요가 드물게 발생하는 품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수요가 0.5개인 품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품목은 매일 출고되는 것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정도 출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리드타임이 10일이라면 리드타임 동안 평균 수요는 5개가 됩니다. 포화송 접근에서는 먼저 하루 평균 수요를 구합니다. 이 값을 람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리드타임 수요는 하루 평균 수요에 리드타임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포화송 분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특정 수량 이하일 확률이 95%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수량을 찾습니다. 그 수량이 재발주점이 되고 재발주점에서 평균 리드타임 수요를 뺀 값이 안전재고가 됩니다.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 매우 깔끔합니다. 수요가 드물게 발생하는 품목의 확률 구조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포화송 분포의 누적 확률을 계산해야 하고 데이터가 포화송 가정에 적합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수요는 포화송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이항 분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이항 분포는 포화송보다 분산이 큰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적합합니다. 즉,
간헐적이면서도 한 번 발생할 때 수량이 크게 튀는 품목에는 의미양 분포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엑셀, 통계 프로그램, ERP 또는 수요 예측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포화송이나 의미양 분포를 이론적 기준으로 이해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분위수 방식이나 민맥스 방식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CV가 매우 큰 품목은 일반적인 정규 안전재고 공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간헐 수요의 특성을 반영하는 분포 기반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CV가 10 이상인 품목에 대해 안전재고 개념 자체를 바꾸는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CV가 매우 큰 품목은 단순히 안전재고를 많이 쌓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고가 장기간 쌓이고 자금이 묶이고 구형화되거나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품목은 일반적인 재고 보충 방식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MTO, 즉 주문 생산 또는 프로젝트 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안전 재고를 거의 두지 않고 수요가 확인된 시점에 조달하거나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특수부품, 설비 개조자재, 프로젝트성 자재처럼 수요가 불규칙하고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 적합합니다. 이 방식은 품절 대응력은 낮아질 수 있지만 불필요한 재고 자산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민맥스 또는 커버러지 데이 방식입니다. 민맥스 방식은 최소 재고와 최대 재고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월별 최대 수요가 50개이고 기본 안전 재고를 20개로 설정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파이크 대응용 임시 안전 재고 30개를 더하면 최대 재고는 70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 운영 재고와 예외 상황 대응 재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커버러지 데이 방식은 며칠치 수요를 보유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0일치 기본 커버리지를 유지하고 특정 이벤트는 별도 계획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복잡한 통계 계산보다 현장 운영에 더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개별 품목이 아니라 상위 그룹이나 패밀리 단위로 버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별 품목마다 큰 안전 재고를 설정하면 전체 재고가 급증합니다. 하지만 대체 가능한 품목들이 있다면 그룹 단위로 완충 재고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품군이나 같은 라인업의 제품군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G- 품목 전략의 핵심은 모든 품목을 단품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응하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큰 품목은 재고를 많이 쌓는 방식보다 수주정보, 프로젝트 일정, 대체품 관리 공급처 협의, 긴급 조달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변동계수에 따라 안전재고 운영 정책을 어떻게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전략 수립입니다. 변동계수가 낮은 X- 품목은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단기 이동 평균이나 단순 추세 모형만으로도 예측 정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품목은 복잡한 예측 모형보다 꾸준한 재발주점 관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Y- 품목은 중간 수준의 변동성을 보입니다. 계절성, 트렌드, 간헐적 변화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평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별 추세, 계절 지수, 고객 주문 패턴, 프로모션 정보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G- 품목은 통계 예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가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안전재고, 민맥스, MTO 전략, 긴급 조달, 공급처 다변화 같은 운영 정책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재고 운영 정책의 차등 적용입니다. X- 품목은 낮은 안전재고와 재발주점 기반 운영이 적합합니다.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쌓지 않아도 품절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Y- 품목은 중간 수준의 안전재고가 필요합니다. 수요 변동을 감시하면서 주기적으로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G- 품목은 높은 안전재고가 필요할 수 있지만 무조건 많이 쌓기보다 리드타임 변동성, 공급 위험, 대체 가능성, 품절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매와 조달 전략의 차별화입니다. X- 품목은 장기 계약, 적기 조달, VMI 운영이 비교적 쉽습니다. 수요가 안정적이므로 공급처와 계획을 공유하고 재고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Y- 품목은 물량 계획 기반 구매가 필요합니다. 수요 예측과 생산 계획을 연계해야 합니다. G- 품목은 조달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최소 주문 수량, 리드타임 버퍼, 이중 공급처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산 계획과 재고 전략의 핵심 인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계, 조선업처럼 납기 준수가 중요한 업종에서는 변동 계수가 납기 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요가 안정적인 품목과 불안정한 품목을 구분하지 않으면 생산 계획도 흔들리고 자재 부족으로 라인이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 계수는 재고 관리 담당자만 보는 지표가 아니라 구매, 생산, 영업, 물류가 함께 봐야 하는 운영 지표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변동 계수가 0.3 이하인 안정형 품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CV가 0.3 이하라는 것은 평균 대비 수요 변동이 매우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품목은 X- 품목으로 볼 수 있으며 수요 안정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출고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안전재고를 과도하게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CV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재고를 최소화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리드타임 변동성이 매우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공급 리드타임이 불안정하면 품절 위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개씩 안정적으로 출고되는 품목이라도 협력사의 납기가 3일일 때도 있고 10일일 때도 있다면 안전재고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요 CV뿐 아니라 리드타임 CV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조달 방식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사내 생산품이거나 근거리 협력사에서 당일 또는 2일 납품이 가능한 구조라면 안전재고를 낮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조달품, 장거리 운송품, 통관이 필요한 품목이라면 수요가 안정적이어도 리드타임 리스크를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재고, 부족 리스크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절이 발생해도 대체품이 있거나 생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이라면 낮은 안전재고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절 시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는 품목은 안정형이라도 더 높은 안전재고가 필요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안전재고는 비교적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재고를 표준 편차에 리드타임의 제곱근을 곱하고 안전계수 1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리드타임이 매우 짧고 안정적이라면 일수요 표준 편차 수준의 안전재고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CV 0.3 이하 품목은 낮은 안전재고, 정기발주, 재발주점 기반 운영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리드타임, 품절 비용, 대체 가능성까지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CV가 0.3 이하로 낮더라도 안전재고를 지나치게 줄이면 안 되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드타임이 불안정한 경우입니다. 수요가 안정적이면 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급이 불안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하게 출고되는 품목이라도 협력사의 납기가 자주 지연된다면 품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에는 수요 변동이 아니라 공급 변동에 대비하는 안전재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품절 비용이 매우 큰 A- 품목입니다. A- 품목은 매출 기여도가 높거나 생산에 중요한 품목입니다. 이런 품목이 부족하면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고객 납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V가 낮더라도 서비스 수준을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 조선, 설비 산업에서는 작은 부품 하나가 부족해도 전체 공정이 멈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MOQ나 포장 단위 때문에 초과 재고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안전재고를 줄일 수 있어도 실제 주문은 박스 단위, 팔레트 단위, 컨테이너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수량은 30개인데 최소 주문 수량이 100개라면 안전재고를 줄여도 실제 재고는 일정 수준 이상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품목은 계산상 안전재고와 실제 운영재고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신규 품목이나 대체 불가 품목입니다. 신규 품목은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CV가 낮게 계산되더라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기간이 짧으면 변동성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안정적이어도 품절 시 대체할 수 없다면 리스크 관점에서 안전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CV는 매우 유용한 지표이지만 단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CV가 낮다는 것은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뜻이지 재고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고 위험은 수요 변동, 공급 변동, 품절 비용, 조달 조건, 대체 가능성, 데이터 신뢰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CV 분석 결과를 1차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고 이후 품목 중요도와 공급 위험을 반영해 최종 안전 재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실제 출고 데이터를 가지고 변동 계수를 계산하는 실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에는 KKBA, CKLG, CLGG, KFGN, KFTE, KFMD, KFPM, KFSB 등 여러 품목의 기초재고, 입고합계, 일자별 출고량, 출고합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는 각 품목별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낮으면 평균 대비 출고량의 흔들림이 작고 이 값이 높으면 평균 대비 출고량의 흔들림이 큽니다. 먼저 CLGG 품목을 보겠습니다. CLGG의 평균은 17.6, 표준편차는 4.1, 변동계수는 0.23입니다. CV가 0.3 이하이므로 안정형 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품목은 출고량이 비교적 일정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본 안전재고와 정기발주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KBA와 CKLG를 보겠습니다. KKBA의 CV는 0.55, CKLG의 CV는 0.52입니다. 이들은 중간 변동 품목입니다. 수요가 완전히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불규칙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품목은 리드타임을 반영한 재발주점 관리와 주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KFGN은 CV가 0.85입니다. 중간 변동 구간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출고가 고르지 않고 특정일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평균 기준으로 재고를 운영하면 품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FSB는 평균 7.2, 표준편차 7.8, CV 1.09입니다.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더 큰 구조입니다. 즉 평균 출고량은 낮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품목은 고변동형으로 분류하고 최소 주문량, 긴급 출고 원인, 특정 고객 주문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KFPM입니다. KFPM은 평균 48.1, 표준편차 121.8, CV 2.53입니다. 특정일에 500개, 200개 같은 대량 출고가 발생하면서 변동계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품목은 단순히 안전재고를 크게 잡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과잉재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상치를 분리하고 이벤트 수요 또는 프로젝트 수요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실습의 핵심은 품목별 출고 합계가 아니라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고 합계가 높다고 반드시 위험한 품목은 아니고 출고 합계가 낮다고 관리가 쉬운 품목도 아닙니다. 평균 대비 얼마나 흔들리는지가 재고 관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실습 결과를 종합하여 품목별 수요 변동성과 관리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형 품목은 CLGG입니다. CLGG의 CV는 0.23으로 가장 낮습니다. 평균은 17.6, 표준편차는 4.1입니다. 평균 대비 변동폭이 낮아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품목은 정기발주와 기본 안전재고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과도한 안전재고를 둘 필요가 없고 재발주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주의 품목입니다. CKLG, KKBA, KFTE, KFMD, KFGN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품목들의 CV는 대략 0.52에서 0.85 수준입니다. 완전히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불규칙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품목별 보충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리드타임을 반영한 재발주점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간 단위로 출고, 변동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변동형 품목인 KFSB입니다. KFSB의 CV는 1.09입니다. 평균은 낮지만 변동계수가 1을 초과합니다. 이는 평균 수준만 보고 재고를 운영하면 실제 출고, 변동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품목은 긴급 출고가 왜 발생하는지, 최소 주문량이 적절한지, 특정 고객 주문이 반복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상치형 품목인 KFPM입니다. KFPM의 CV는 2.53으로 가장 높습니다. 특정일에 500개, 200개 출고가 전체 변동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런 품목은 일반적인 평균과 표준 편차 방식으로 안전재고를 계산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치를 분리하고 이벤트 수요나 프로젝트 수요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결론은 명확합니다. 변동계수는 평균 대비 흔들림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평균 출고량만 보면 품목의 위험성을 알기 어렵지만 변동계수를 보면 어떤 품목이 안정적인지, 어떤 품목이 주의가 필요한지, 어떤 품목이 이상치 관리를 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품목에 같은 안전재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CLGG처럼 안정적인 품목은 기본 안전재고와 정기발주 중심으로 운영하고 KFPM이나 KFSB처럼 변동성이 큰 품목은 이상치와 대량 출고 원인을 분리하여 안전재고와 발주점 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결국 변동계수 분석은 재고를 줄이기 위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품절을 예방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평균, 표준 편차, 변동계수를 함께 활용하면 품목별 재고 정책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동계수를 활용한 재고 관리의 실무적 가치입니다. 오늘은 변동계수를 활용하여 재고를 어떻게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평균만 보지 말고 평균 대비 출고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CV가 낮은 품목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CV가 중간 수준인 품목은 리드타임과 재발주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CV가 높은 품목은 안전재고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치와 이벤트 수요를 분리하고 필요할 경우 민맥스 분위수 방식, 프로젝트 재고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재고 관리의 목표는 재고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품목은 부족하지 않게 하고 필요하지 않은 품목은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변동계수는 이 균형점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